안녕하세요. 경매사령부 박용진입니다. 저번 시간에 876강에 이어서 877강이지? 죄송합니다. 수정 좀 할게요. 877강. 이번에는 해제 관련 15개 법령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15개인데 그 중에서 제가 한 2개는 저번 시간에 바로 했고요. 나머지 3개는 제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제 경매인이라면 이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죠? 경매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최소한 공포 강의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제목을 제가 썼어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워낙 화를 좀 많이 내서,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본교재, 블루오션 교재 합쳐서 198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9월하고 10월경에 가격이 또 인상됩니다. 218만원까지 맞출 거예요. 휴대폰 번호 여기 있으니까 문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교재 판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둥글둥글하게 정리만 해갈게요. 876강 에서 877강. 자, 이번 시간 빨리빨리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해제 관련 법령들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 한 15가지 정도를 공법에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또는 여기에 덧붙여서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제가 876강에서 방금 전에 했죠. 꼭 참고하십시오. 제가 좀 열을 많이 냈어요. 사실은 오늘 어처구니 없는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열을 좀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농지법 28조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에 보면 28조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말이 있고요. 농업진흥지역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별표 위에 보면 농지법하고 농업진흥지역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시도지사는 3만 제곱미터 이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죠? 농업진흥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이렇게 뭐 상호 변경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축산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어요. 그죠? 시도지사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농축산부 장관은요, 해제에 관해서 면적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농축산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서로 협의해서, 야, 우리 여기에, 그지? 농업진흥 지역 안에, 여기에 뭐 좀, 산업단지도 좀 넣고, 그죠? 뭐 여기 관광단지도 좀 넣고, 아니면 경제 자유구역 좀 이렇게 넣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농축산부 장관은요, 해제에 관한 면적 제한이 없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비 있죠. 요것은 뭡니까? 3만 제곱미터 이하를 해제하는데, 해제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해제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반드시 세워라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뭐 한 가지 뭐 팁을 드리자면, 개발제한구역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변경한 수립 지침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되고요. 1만 제곱미터 미만은 해제되면서 다시 1만 제곱미터 미만이 해제되면 다시 자연녹지로 가는 거고요. 집단 취락지구의 우선 해제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3만 제곱미터 이상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이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발 제한 구역은 일단은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3만 제곱미터, 그죠? 이상은요. 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이제 집단 취락지구 해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집단 취락지구로 한다면 보통 10호 이상 또는 20호까지도 가능해요. 20호까지도 가능합니다. 요런 거 갖다가. 근데 20호 이 집 중에서 무허가주택, 그건 건물 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게 문제인데, 무허가주택도 건물 수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토계획 및 국토법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그죠? 도시계획 시설. 그래서 지목이 돼인 것은 그죠? 10년 이상 됐다면 요것은 당연히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그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매수하든지 해제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야매를 부리는 거죠. 용도 구역으로 변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밑에 나오는데 이거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결돼서 해놓은 거예요. 자, 볼게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죠? 도시공원이잖아요. 그죠? 도시공원은 뭐예요?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근린공원이 있고 도시자연공원이 있어요. 그럼 요거 두 개는 뭡니까? 요것은 도시계획시설이에요. 도로, 뭐 그런 것들, 공원, 그죠? 뭐 호수, 그죠? 그런 것들은 다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그죠? 도시계획시설이에요. 마찬가지로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도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그죠?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런 도시계획시설은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17조에 보면 도시공원을 설치에 관한 군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 조성 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해제된 걸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헌법재판소에 그 판결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그죠? 2011년인가?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은 후부터 이런 것들을 근린공원이라든가 도시자연공원, 그죠?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그죠? 도시의 일부분이니까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막대하게 다 그 넓은 면적들을 뭐 근린공원들은 조그마니까 보상해줄 수 있겠지. 그죠? 매수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뭐 도시 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시 내에 있는 큰 산이잖아요. 대부분요. 그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요. 도시 외곽이라든가 도시 중앙에 있는 산이잖아요. 그걸 국가에서 어떻게 다 매수를 해. 그죠? 돈이 없어. 몇 조가 들어가요. 몇 수십 조가 들어가.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 머리를 쓴 거야. 그죠? 국가에서 머리를 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머리를 썼냐? 이 도시자연공원을 갖다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럼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게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죠? 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그죠? 또 그 세분화되죠. 다음에 용도지구는 또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용도구역. 제일 센 놈이죠. 용도구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 국토계획법에 용도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해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다 이런 도시자연공원 구역, 도시자연공원을 옛날에 도시계획 시설을 갖다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편입해버립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아도 좋고, 그죠? 기존에 있던 공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효과도 있지만, 개인한테는 마이너스죠. 그죠? 공원으로 묶여버리면, 구역으로 묶여버리면, 어떤 행위 제한에 어떤 그 막대한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물며 계집 하나, 토끼집, 닭장도 못 지어요. 그죠? 그 정도로 엄격한 곳이 구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참 이게 국토부에 계신 분들 제가 볼 때 머리 진짜 똑똑해요. 그죠? 이렇게 구역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옛날에 반발이 많았거든요. 반발이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조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도시공원 그 뭐야 법률을 보면 여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도시자연공원 구역 있잖아요. 그죠? 요 법률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면 여기서 이제 토지의 매수 청구라고 있거든요. 경매 낙찰 시 주의해야 돼요. 이런 토지는요. 도시자연공원 구역은요. 요것은 지정 후에 20년이 지났는지도 확인이 필요하죠. 그죠? 2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죠? 그런데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 있잖아요. 요것은 매수 청구도 못 합니다. 매수 청구 못 해요. 그죠?
요렇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상속받은 자 여기에 경매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경매로 낙찰받고자 하는 분들은 그죠? 경매로 낙찰받고 매수 청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추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제도 안 될 거니와 해제도 안 될 거니와 해제도 안 됩니다. 매수 청구도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짜투리 땅에다가 더덕이나 심고 도라지나 씨 좀 뿌리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등산객들이 침 택택 뱉어도 여러분들 할 말 없어요. 이해 가셨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있죠?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이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그죠? 이것은 자연공원법은요, 공원일몰제가 적용이 안 돼요. 그죠? 공원일몰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일몰제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그 판결은요, 도시계획 시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돼버린다든가 이런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뭐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헌법재판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헌법재판소 판결을 내린 것은 도시계획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토지대 수용이 있죠. 그냥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수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죠? 수용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있죠?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요것도 3년 플러스 2년이죠. 제가 다 강의했습니다. 옛날에. 다 교재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해제.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는 말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토지 옛날에 지정됐던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해제가 되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그죠? 해제되면 대부분 다 재개발이나 아니면 그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다른 용도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딱 얹혀져 있다. 그럼 이건 돈 되는 땅이다. 해제됐다. 그러면 돈 되는 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강의 참고하시고요. 요건 아마 블루오션 교재 쪽에 있을 겁니다. 아닌가? 기본 교재 쪽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법 중에서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가 있죠? 요것도 역시 맞아요. 도로의 지정은 그죠? 내가 할 수 있지만 변경이나 폐지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내가 도로 소유자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인들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다 이해관계인들하고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그냥 짧게 이렇게 각종 해제에 관련돼서 이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경매를 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할 거냐면 요거 농지연금 업무 처리 지침이 있어요. 농지연금 업무 처리 지침. 이거 사실은 이제 뭐 유튜브 보면 농지연금 막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볼 필요 없 그런 거 봐봤자 더 헷갈리고 시간 낭비예요. 그냥 제가 딱 강의하는 거 이 농지연금 업무 처리 지침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요것만 딱 보시면 여러분 돼요. 굳이 인생 짧은 인생 그런 거 보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발간돼요. 매년 나옵니다. 매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연금 업무 처리 지침 있어요. 요걸 반드시 제가 한번 중요 내용만 쭉쭉쭉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그 내용을 이 지침을 읽는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